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9월 1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우리 시간 21시 30분에 미국의 비노동 고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8월 고용은 18만 7천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했지만 7월에 3.5%였던 실업률이 3.8%로 올라가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낮아진 걸로 나오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이 조금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올해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2% 달성을 위해선 노동시장이 완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파월 의장의 바람대로 이번 한 주간 발표된 주요 고용 지표들이 둔화된 수치를 보여주었고요. 이에 달러 인덱스와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골드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이 10월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의 알렉산더 노박 부총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현재 감산 규모를 10월에도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의 8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지난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51로 나오면서 경기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상승 압력 그리고 달러와 하락에 따라 이 8월 10일 전고점인 84.89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 긴축 장기화에 유로존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중앙은행 ECB의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고요. 그 결과 달러 인덱스가 8월 한 달간 1.71%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해외 선물 실시간 리턴즈의 신유정입니다. 오늘은 김유정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인사드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국 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이 고용 지표가 완화됨에 따라서 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덕분에 3대 지수 오늘 모두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 9월의 첫 번째 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생입니다. 네, 어느덧 9월이 됐습니다. 우리 1월, 2월 추워서 이렇게 두꺼운 외투 입고 큰 패딩 점퍼 입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더워서 에어컨 찾아다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8월 첫날에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게 8월 증시는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공교롭게도 9월 1일 날 또 뵙게 됐고 주말 연휴 앞두고 있는데 그거 다음 주뿐만 아니라 9월 달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도 역시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9월도 벌써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9월부터 마스터님과 함께라면 더 단단한 투자 전략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시작의 중요한 이슈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단기 트레이딩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도 방송 중에 제공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은 노란톡에서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허생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증 생긴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입장해 주셔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미국 증시 개장 이후 상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 출발했습니다. 모두 빨간불을 켜며 상승세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나스닥은 상승 출발하다가 그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낸 상황입니다. 0.07% 상승하고 있고요. 유로 FX는 0.06% 상승하고 이 골드는 0.24% 상승하며 지금 우리 시장 힘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던 나스닥 시장인데요. 지금도 그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비농업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실업률 그리고 평균 임금이 둔화된 상황인데요. 이 덕분에 지금 우리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증시의 호조로 작용을 하면서 이 나스닥을 상승세로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골드로 오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일 지금 시장 상황을 체크해 보시면요. 역시나 지금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상황 그 힘차게 이어가주고 있는데요. 이 연준이 이 사우디와 러시아 그리고 10월에는 추가 감산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골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드 역시나 오늘 힘차게 상승을 해줬죠. 지금도 그 상승세 이어가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골드는 이 연준의 긴축 우려감이 조금은 더 커지면서 달러 인덱스 그리고 국채 금리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힘차게 출발한 골드입니다. 저희는 유로 FX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또 상승 출발했던 유로 FX 지금도 그 상승세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동결 전망을 내놓으면서 8월 한 달간 달러 인덱스 1.71%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덕분에 9월도 좀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9월장에는 어떻게 형성해 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개장 이후 미국 증시 상품별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안에서는 어떠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마스터님과 함께 단타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스터님, 오늘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좀 체크해 보면 좋을 단타 상품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역시 나스닥 지수 상품 준비했습니다. 9시 반에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왔었고 임금과 관련된 지표들도 나왔었죠. 그리고 11시 ISM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620에서 매도를 잡았었습니다. 620에서 매도를 잡아서 방송 관계상 그렇게 595에서 청산했었는데요. 좀 많이 아쉽네요. 500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ISM 제조업 관련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 여파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480에서 일단 매수 대응을 먼저 해 보실 걸 권해드리고요. 손절은 당연히 11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절은 20포인트 이상 하시면 되고요.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죠. 594에서 매도 대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손절은 11포인트, 익절은 20포인트 이상씩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렇게 막 치고 올라가고 그럴 장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9월 최악의 증시인데요. 최악의 증시 50% 이상 그러니까 상승할 확률이 50% 이상 상승할 확률이 45%밖에 되지 않는 최악의 잔인한 달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단기 트레이드 전략으로 이 나스닥 매수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매수가로는 15,480포인트 잡아주셨고요. 11포인트에서 익절을 해보고 20포인트 이상에서는 익절을 해보자라고 오늘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시해드린 해외 선물 단기 투자 전략은요. 전문 트레이더의 영역이므로 매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지금까지 나스닥 관련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좀 길게 살펴보고 싶다. 중장기적인 접근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 해당 상품들 전략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5일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일 차트 확인을 해 보시면요. 지금 오늘 상승 출발한 미국 5일 파트였는데 지금도 그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저점을 뚫고 상승하고 있는 터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후장에는 좀 어떤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중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5일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슈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7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67달러, 68달러 이 부분에 있을 때도, 그리고 70달러 있을 때도, 그리고 74달러 있을 때도 말씀드렸던 건 위로 8283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넘어가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면 속된 말로 좀 매도 한번 잡아볼 만한데 위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8688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미국의
뭐 유명한 이제 원자재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이 말씀을 드리는 건 8688 넘어가면 9293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따라 타시면 안 되겠죠.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틱차트 480T 틱차트고요. 이 선이 기준선이죠. 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파란색 선, 기준선입니다. 122평선. 네, 그래서 이 122평선, 그 위에 녹색 선이 62평선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62평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잡을 게 아니라 이 마디가라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디가는 가로선, 이렇게 긋는 게 마디가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려온다 그러면 84.80 이 정도 한번 내려올 만한데요. 네, 좀 더 꺼진다 그러면 이 정도 60 정도 내려올 만하고. 네, 근데 지금 62평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 어디죠? 62평선이 84.90 네, 그 정도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밑에 보시면 지금 다이버던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다이버던스, 하락 다이버던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나오는 여기, 이게 MACD가 기존 여기 고점을 못 넘는다면 다이버던스로 나온다 그러면 요 자리요. 요 자리 84.1020 요 자리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락 다이버런스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좀 경고성 발언을 드렸던 건 빠지면 좀 많이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00틱 조금 넘게 빠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전례를 봤을 때 8534 기존의 고점을 넘어간 거고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나스닥도 함께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오일이 조정받는다고 나스닥이 조정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엮여서 가고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적어도 84달러 정도까지는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한 120틱 되는 거죠. 네, 그렇다 그러면 오일 같은 경우에 84, 83 이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데 좀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선 대응을 좀 해보실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마디가보다는 어저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격이 지금 여기 62평선이죠. 62평선. 480대 기준으로 만약 나는 그게 싫다 그러면 이 정도 84.00 지금 당장 안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 올 수 있고 84.00이나 여기 83.3020 이 정도인데 일단은 한 자리 매도보다는 매수가 좀 더 유리하니까 84.00 이 자리로 일단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손절은 25포인트 항상 똑같고요. 익절은 40에서 50포인트 이상 보시면 됩니다. 안 오시면 만약 이 자리가 안 오면 안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 자리를 들려고 그랬거든요. 3040. 근데 어저께 보니까 밑으로 내려올 때 언더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보다 한 10틱에서 15틱? 20틱 정도 슈팅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절을 짧게 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걸리겠죠. 네,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겠냐? 9293 말씀드렸다시피 100달러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으니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일봉상의 차트를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더 갈 수 있다라는 건 이렇게 지금 일봉상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MACD가 물론 여기서 꺾여서 내려갈 수 있지만 일단 이게 골든 크로스 나왔을 때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 보셔야 되는 거죠. 직전 고점을 MACD 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가격은 올라갔는데 가격은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MACD가 이렇게 해서 꺾어지면 뭐라고요? 하락 다이버런스라고 말씀드렸죠. 하락 다이버런스 출현하면 그때 매도 잡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봉상에서 이렇게 양봉으로 막 치고 올라오는데 많이 올라왔으니까 매도 한번 쳐볼까? 해서 괴로움을 당하지 마십시오. 오일은 월물이 한 달에 한 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만약에 잘못해서 내가 이제 뭐 여기서 물린다면 또 모르는 거죠. 이게 뭐 400T, 500T 물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 고점 매도를 시도하시는 분들은 손절이 가능하신 분만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좀 매수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주봉으로 본다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봉도 이렇게 아직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보조지표가 죽지 않았고 그렇다 그러면 주봉으로 본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갈 여진이 있는 거죠. 8688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8월달, 7월달에도 말씀드렸죠. 8688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8688이 이렇게 꼭지를 만들었던 8688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시면서 변동성이 되게 심합니다. 오일이 한번 빠졌다 하면 100틱 이상씩 빠지니까 그거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오일에 관련돼서 더 궁금하신 내용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5일 좀 매수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마스터님, 이 익절 틱수를 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익절은 40틱 이상. 네, 40틱 네, 이상. 언제나 40틱 이상. 네. 네, 손절은 25틱. 네. 예,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다시 잡아주셨습니다. 손절은 25틱 이상, 그리고 익절은 40에서 50틱 이상으로 잡아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좀 성급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잘 확인해 보시다가 지금 제시해줬던 익절 라인 잘 들어온다, 손절 라인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골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드 차트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오늘 좀 상승 출발했던 상황입니다. 고점을 찍고 지금은 좀 하락하는 추세가 확인되기는 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 어떤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까? 마스터님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골드는 어떤 모멘텀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네, 골드 네. 참 애매합니다. 네, 애매합니다. 뭐가 애매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7월, 8월 달에 네, 이 정도 내려왔을 때 계속 여기 신세계 리턴즈 나와서도 말씀드렸던 건 1913, 14, 15가 지켜지면 무조건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일단은 1950 그리고 어디까지? 198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노란 톡방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980 한 번 왔다 갈 수 있는데 그 위로 1990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올라가려고 그러면 1990 여기 올라가려고 그러면 뭔가 좀 구미가 땡기는 골드를 밀어줄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1980 그래서 노란 톡방에 누구 물리신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건 어떻게든지 단가를 1980으로 맞춰 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80 밑으로 한 번 왔다 가니까 그럼 지금 오늘 찍었단 말이죠. 지금 상황이 이거 찍었는데 이게 보시면 찍었죠. 1980.2를 찍었네요, 결국. 네, 요걸 찍었는데 지금 여기 녹색 선이 62평선입니다. 우리는 빨주노초 해서 62평선인데 이게 1980을 뚫고 갈 만한 이슈가 있느냐?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스를 칠 수도 있습니다. 1980에서 1950까지 좀 괴롭죠, 300틱. 300틱 박스권 괴롭습니다. 그래서 1980을 넘어간다면 당연히 2,000달러 근처까지 가겠죠. 199293 그리고 2,000달러까지 갈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1980을 못 넘어간다면 1950, 1940까지 저 정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지표 발표가 된 이 상황에서 이게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틱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고점 1980 그리고 지지대가 지금 계속 이 자리를 좀 지지해주고 있죠. 1965 그리고 1964 이 정도를 지지해주고 있는데 글쎄요, 이번에 내려오면 깨지지 않을까요? 저는 깨질 거라고 보는데 내려온다 그러면 이 정도쯤 그럼 언제쯤 올라갈까 모르겠지만 이 정도쯤 1950, 1955 정도 55 정도 왔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단기로 좀 짧게나 먹고 빠지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정도에서 일단 먼저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965 1965에서 매수를 일단 먼저 대응을 해보시고 25틱 손절 걸어두시고 계속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965에서 매수로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라온다 그러면 1980에서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198283까지. 그러니까 꼬리를 말고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틱봉인데 틱봉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골드 이런 식으로 꼬리를 말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꼬리를 말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항상 말씀드리죠. 고점, 저점에서 골드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거기서 슈팅이 나오면 따라서 방향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오히려 역방향으로 들어가서 치고 나오는 게 낫다고 지금 5월 달부터 여기 나오면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짧게 단타로 대응하시려면 1965 25틱 손절 잡아보시고 그리고 골드를 좀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3, 40틱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 매도도 괜찮은 자리긴 한데요. 일단 지금 추세가 상방이기 때문에 그냥 매수 대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포지션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받는 건 좀 여기에서 일봉 매매로 5일이평선 5일이평선이죠. 여기 빨간색 선. 5일이평선이 밑에 보시면 19636, 한 1964 정도 되잖아요. 1964에서 매수를 받는 것보다 여기요. 22평선하고 12평선이 나오는 1950 라인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한번 매수로 스윙 도전해 볼 만하죠. 올라온다 그러면 이 정도쯤 2000 한 방에 못 뚫겠죠 당연히. 한 방에 못 뚫을 2000 아니면 이 정도 1990 이 정도에서는 일단 매도 포지션을 받아볼 만한데 일단 중요한 건 1980을 넘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시간상 일단 나스닥 조금 더 보고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스닥.
자, 나스닥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은요. 일단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네, 지난달이죠. 8월 1일 나와서 제가 14,500, 800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봉상으로 보면요. MACD 보도지표 보면 지금 이미 넘었죠. 네, 넘었습니다. 뭘 넘었냐? 골든 크로스를 넘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느냐? 여기죠. 750, 네, 그리고 800. 이 정도는 노란톡방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750, 800. 네,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넘으면 16,062, 여기죠. 직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네, 그건 미지수겠죠. 왜냐하면 가봐야 되는 거고 16,000은 쉽게 못 넘어갈 겁니다. 원동력이 없잖아요. 지금 지표만으로는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표만으로 2023년 신고점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 지표를 잠깐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지표를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1일이죠. 9월 1일 날 네, 오늘 지표가 이렇게 나왔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입니다. 네,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가 중요하지만 오늘 중요한 건 또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여기 위에 보이시죠? 평균 주당 평균 근무 시간 그리고 주당 평균 임금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중요하냐? 임금이 떨어지면 소비 여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건을 덜 사게 되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잡힐 수 있는 겁니다. 실업이 올라가야 되고 고용이 둔화돼야 되고 결국은 소비자들, 미국 국민들, 자국민들한테 좀 돈이 좀 부족하길 바라는 거죠. 그렇다고 대놓고 네, 당신들이 돈이 줄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연준 의장이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이 줄었다는 건 증시한테는 좋은 거죠. 네, 좋은 거고. 근데 밑에 보시면 고용도 마찬가지로 늘었습니다. 그럼 이건 증시한테는 안 좋은 거고요. 근데 반면에 실업률이 늘었어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이 많이 그만두거나 아니면 퇴직을 했거나 아파서 이렇게 잠깐 쉬거나 하는데 병가를 하는데 덜 뽑은 거죠. 네, 그거에 비해서 덜 뽑은 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이전에 우리 수요일 날 졸트 보고서가 나왔죠. 졸트 보고서 구인 채용 공고죠. 그러면 거기에서도 반토막이 났죠. 채용 공고가. 기억하실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채용 공고가 반토막이 났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 기업들이 지금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한마디로 물건 잘 안 팔린다. 그래서 채용을 좀 줄이고 있다. 채용이 기업이 잘 돼야 채용을 늘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채용 공고 모든 고용 지표의 선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지표는 후행이죠. 지난달 거니까요. 하지만 졸트 보고서는 선행입니다. 앞으로 채용 공고가 많아야 구인이 되는 건데 채용 공고가 반토막이 났다. 결국은 덜 뽑겠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지난 언제죠? 코로나 위기 때부터 시작해서 쌓아온 현금, 대출까지 포함해서 저금리로 대출받은 거죠. 대출받은 게 은행에서 넣어둔 게 우리나라 또 이자만 거의 1조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10억 달러니까 1조죠. 이자만 1조씩 벌어들이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이자를 못 내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다 빅테크 그중에서 탑 10을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탑 10을 빼고 나면 나머지 기업들의 인상률, 주가 상승률은 채 4%, 5%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파산 위기에도 직면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해 있는 거죠. 강한 미국만 강합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 언젠가 터져도 한번 터지겠죠. 네, 저는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몰빵할 때가 아니라고 올인할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죠? 고용이죠. 고용이 꺾어지면 금리를 동결하고 있잖아요. 파란만장한 장밋빛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장밋빛 시나리오일 뿐. 그게 만약에 고용 실업이 가장 마지막이죠. 기업이 하다 안 되면 인원을 줄이는 거니까 만약에 실업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들은 나중에 후행성 데이터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증시에 들어가 있는 돈을 빼기도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9월은 익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1년 중에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가장 적은 50%가 채 안 되는 한 45% 정도 되는 달입니다. 역사적으로 다 그랬어요. 계속 쭉 그래왔습니다. 특히 2021년 아무거나 사도 올라갈 때
그때 제일 많이 하락한 달이 9월이고요. 2022년 작년 하락장이죠. 하락장 속에서도 마이너스 10%까지 찍은 게 9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8월 달에 2022년 가장 많이 조정을 한 5에서 6% 받았는데 9월 달은 그럼 올라가지 않겠느냐? 글쎄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9월 역시 FOMC 전까지는 조정이지 않을까? 네, 조정이지 않을까. 15,750, 800선에서 밑에서는 14,800, 900 정도까지 조정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지난달에는 제가 맞았는데 얼추 맞았죠. 이번 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상황이 안 좋으면 우리는 해외 선물하고 있으니까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죠. 네, 그래서 해외 선물 하시는 거 이번 9월, 10월 바짝 이렇게 해서 그 신경 쓰신다면 주식하시는 분들보다 더 수익이 좋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일단 나스닥 그 중장기 포지션, 그 중장기 전략까지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965달러에서 매수해보자. 그리고 25틱 손절 라인 익절로 30틱 이상을 잡아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올라올 가능성이 조금 높은 슈팅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잘 지켜보시다가 1,980달러까지도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좀 짧은 호흡으로 대응해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집중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에 대한 의견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조정의 라인까지 좀 잡아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저희가 상품별 전략 체크를 방송에서 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 전략 체크 시간은 여기까지지만 또 마스터님께서 아쉬워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 방송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마스터님, 이 공개 방송에서는 또 어떤 내용을 전해주실 예정이실까요? 일단 공개 방송에서는 수익도 수익이지만 지표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속된 말로 눈치는 좀 있어야 되잖아요. 분위기를 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지 저항, 마디가, 추세 다 좋은데요. 분위기를 알아야 방향이라도 잡을 거 아니겠어요? 일단 그래서 시황이 먼저입니다. 모든 그 투자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시황이 먼저입니다. 시황과 관련된 말씀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같이 매매하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원리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아침 10시, 저녁 10시 하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동참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들어오시면 오늘 또 이제 방송 끝나고 새벽 1시, 12시 전까지 들어오시면 주간 시황, 매매 전략 브리핑도 함께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찾아서 많이들 들어오시는데 이번 주도 여지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씩 몰아보시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신문 읽듯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신문까지는 아니겠지만 시황하고 매매 전략, 마디가 그런 얘기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의 흐름은 물론이고 더 생생한 시장 대응, 매매 전략까지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노란톡 입장하셔서 이 공개 방송 입장 안내까지 바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번 한 달간 허생 마스터님께서 해외 선물 매매 일지를 어떻게 좀 보여주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스터님께서 직접 이 실전 트레이딩에서 사용하시는 필살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마스터님의 차트 기법 시청자분들께 전수 부탁드립니다. 네, 언제나 그 쉬운 차트, 또 쉬운 해외 선물 쉽게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배울 때 실제로 뭐 가르쳐주는 사람도 딱히 없었고 어렵게 다 이제 깨지면서 배웠는데 가르쳐 드릴 때는 제가 아는 부분 내에서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오늘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참 매매하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매매 횟수를 줄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서 유튜브나 네이버 많이 조회를 하실 텐데요. 오늘 이 매매법, 기준선 매매, 저도 개인 매매할 때 자주 쓰는 그리고 또 효과도 엄청난 그런 매매법이니까 이거 하나 잘 익혀두신다면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다른 패턴과 또 다른 계좌의 수익이 증가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준선, 기준선이라 그러면 우리가 기준이 되는 선이겠죠, 당연히 말 그대로 이평선상 122평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준선은 122평. 이 부분은 6월, 7월 달에 이렇게 말씀드릴 때 강의 안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죠. 근데 기준선 위로는 매수를 받고 대응을 하고 밑으로는 매도를 대응하는 방법. 아주 쉽죠? 아주 쉽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122평선 하나만 세팅을 하셔도 되고 22평과 62평 추가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건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하는 것도 괜찮고요. 2평선 정도는 다 세팅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2평선 세팅하는 방법은 생략하도록 하고 궁금하신 내용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보시면 우리가 차트 이렇게 보면 많이들 보시는 차트죠.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나. 여기서 급등을 해서 여기서 뭐 찬찬히 올라가서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꼭 꼬꾸라져요. 그래서 버티다 못해서 여기서 매도를 들어갔는데 어떻게 내가 매도를 들어온 줄 알고 이렇게 올려칩니다. 그래서 난 여기 따라 붙었죠. 따라 붙었는데 갈 듯 말 듯해서 불안하죠.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그런데 또 올라가고 이제 쏴버리죠, 이렇게. 그럼 또 난 여기서 물려 있는 거죠. 결국은 그냥 여기서 뚝심 잡고 갖고 있었으면 하는 후에 누구나 다 합니다. 저 역시 했으니까요. 근데 이런 차트를 보시면 이 검은 굵은 선이 기준선이죠. 122평선. 122평선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면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매매를 한다면 그리고 여기 주황색 선이 22평선, 녹색 선이 62평선 이렇게까지 세팅을 해서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거와 완전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자, 우리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진입 포인트는요. 기준선 122평선을 돌파하면 위로 돌파하면 매수, 밑으로 돌파하면 매도. 그런데 돌파하지 못하고 지지하면 같은 방향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겠죠. 청사는요. 세 가지입니다.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죠. 선택권이 있습니다. 22평선을 이탈할 때 추세는 보통 빠른 추세는 아주 강한 추세는 52평선을 타고 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추세가 좀 나온다 그러면 22평을 타고 갑니다. 그리고 좀 중장기적인 추세를 본다 그러면 기준선 뚫을 때까지 120평선이 뚫릴 때까지 들고 가시면 됩니다. 난 이거 말고 좀 차트를 볼 줄 안다. 그러시면 직전 고점 아니면 직전 저점 아니면 뭐 일봉상의 뭐 이평선 아니면 뭐 마디가 매물대 여러분들 역량에 따라서 이 부분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쫄보야. 그러시면 22평선 이탈할 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난 좀 길게 갖고 갈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2번, 3번 영역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차트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쭉 여기서 돌죠. 근데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뭐 그건 여러분들께서 뭐 어떻게 하시는지 그 역량에 따라 다른 거겠지만 우리는 여기 기준선을 뚫고 올라올 때 여기죠. 봉이 마감하면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매수를 들어가면 쭉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가죠. 여기서 첫 번째 22평선을 이탈할 때가 나옵니다. 1번이죠.
정리하시면 25포인트, 나스닥입니다. 100틱 정도가 되는 거고요. 나는 계속 들고 갔는데 여기가 직전 고점 아니면 무슨 마디가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면 75포인트. 나는 끝까지 들고 가겠다. 그러면 여기, 여기죠? 여기를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선이 뚫려서 종가 마감에서 종가에서 정리를 하시면 약 40포인트. 이게 더 많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이게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작게는 25포인트, 100틱 한 60만 원. 그리고 많게는 75포인트. 이게 얼마죠? 300틱이죠. 300틱이면 한 200만 원 정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고요. 나는 끝까지 들고 있다가 40포인트밖에 못 먹었다. 160포인트, 160틱이죠. 그러면 얼마가 되죠? 한 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작게는 6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운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기준선을 밑으로 돌파하면 매도, 위로 돌파하면 매수. 여기 있죠? 아까 우리가 정리를 했지만 밑으로 돌파합니다. 그러면 그냥 보고 계셔도 되겠지만 센스가 있다면 바로 매도로 스위칭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죠. 직전 저점, 여기 저점이죠. 이 라인이 쭉 보시면 저점이죠. 직전 저점에서 정리를 하시면 60포인트, 한 240틱. 그러면 그 원화로 환산하면 한 150만 원 정도. 그렇지 않고 나는 22평 이탈할 때 정리한다. 그러면 25포인트, 100틱이죠. 60만 원 정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보겠다 그러면 여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죠. 종가에서. 그러면 난 여기서 들어갔고 여기서 정리를 했으면 거의 본전치기가 되는 거죠. 적어도 크게 손해는 안 본다는 거죠. 끝까지 들고 있어도. 여기서 더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뚫릴 때 뭐 해야 되죠? 매수 잡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기준선 뚫릴 때 매수를 잡으면 이제는 이제 슈퍼 사이클이 오는 거죠. 여기서 22평선이 첫 번째 이탈할 때가 150포인트. 그리고 122평선까지 닿을 때를 본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죠. 여기서. 끝도 안 보입니다. 350포인트면 얼마죠? 한 1,400틱. 근데 이거 못 들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이거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들고 있는 거고. 그러면 150포인트, 600틱도 나는 못 들고 있겠다. 그러면 반 300틱 아니면 반 150틱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러면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150포인트면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대충. 뭐 300틱이면 300틱이면 한 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만약 600틱을 다 먹었다. 그러시면 한 370만 원, 400만 원 돈이 되는 거죠. 여기 첫 번째 22평선 이탈할 때 아니면 나는 여기서 마디가 정리를 했다. 그럼 또 달라지겠죠. 뭐 100포인트 아니 200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 새벽 4시, 5시 이쯤이면 이제 장 마감이니까 난 오버나잇을 하지 않겠다. 그럼 이쯤에서 정리하셔도 최소 200포인트, 한마디로 800트 정도는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수익을. 그러면 이게 가능한 얘기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나스닥만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목이 적용이 되지만 추세가 가장 크게 터지는 게 나스닥이죠. 원래는 항생도 꽤 괜찮은 종목이었는데 코로나를 거치고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또 이런저런 말들이 많으면서 항생은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최적의 그 종목은 나스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몇 번 진입했을까요? 여기서 매도 한 번, 매도 한 번 진입했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죠. 매수 진입했고 그리고 여기서 매도 여기죠. 여기서 매도 스위칭했으면 매수 한 번, 매도 두 번. 여기서 매수 스위칭했으면 세 번 진입한 거예요. 이게 얼마 만의 차트일까요? 하루 좀 넘는 차트입니다. 우리들이 하루에 매매하시는데 수수료 얼마나 내세요? 10만 원 미만으로 내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한 계약으로 했을 때. 근데 3번 매매했어요. 3번 매매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루 종일 매달려 있는 것보다 수익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하루에 3번, 4번밖에 안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거고요.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선에서. 그것도 대처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염원하는 종목이 하나 있죠. 항생입니다. 항생도 똑같이 기준선 똑같이 그어놨고요. 여기서 녹색선 62평선, 주황색선 22평선. 그럼 여기서부터 본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디죠? 여기 뭐 힙소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딱 4군데 나오잖아요. 이것도 하루 이상 그런 차트입니다.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죠. 디테일하게 보면 매매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기준선 돌파, 어디로요? 위로 돌파하면 매수, 밑으로 돌파하면 매도, 아니면 지지, 이런 거죠. 이렇게
맞고 튀는 지지. 네, 지지일 때 여기서 매수 잡으셔야죠. 네, 그렇게 되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밑으로 뚫릴 때 종가 마감하면 여기 150포인트, 100포인트 한 돈 100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 여기서 뚫렸을 때 여기죠. 여기는 이제 장 마감이니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오버나이트 안 하실 거면. 여기서 지지받고 있잖아요, 지금. 지지받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지받는데 한 번 정도는 용기 내셔. 예, 한 번 정도는 용기를 내서 들어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이탈을 하니까 나는 새 가슴이라 정리를 해도 35포인트니까 얼마죠? 한 25만 원. 30만 원 돈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고점에서 정리하면 뭐 100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끝까지 나는 이 추세를 끝까지 발라먹겠다. 기준선에서 네, 그래서 깨질랑 말랑할 때 정리를 하셔도 80포인트. 예, 80포인트면 얼마죠?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들어가시면 여기는 예, 쭉 봤죠, 여기는.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포인트 진입 청산 포인트는 3개. 아주 간단하죠. 네, 이제껏 내가 알던 매매하고 다른 겁니다. 이평선이 뭐 예,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막 그 뭐 또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120이평선, 60이평선, 22평선 이것도 싫으면 그 120이평선 딸랑 하나 예, 위아래 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30만 원, 뭐 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중간에 흔들려가지고 이 부분 이 정도 금액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하루에 미니멈 20만 원만 잡아도 한 달이면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부업이든 주업이든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거죠. 숙달 되면 더 나오는 거니까요. 네, 이 정도 사이즈를 가져갈 수 있는 매매법이 아주 간단하죠. 이런 요게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방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이렇게 데일리로 시향하고 매매 전략 분석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간으로 몰아서 드리는 거고 매주 금요일에 드리고 있죠. 주간으로 몰아서 드리고 있는 거고 지나간 차트지만 복귀는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매일 아침 오전 주간 시향 전략 브리핑, 그다음에 12시 전후로 밤 마감 시향 전략 브리핑 이렇게 2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캐치하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월요일날 공개 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이런 분석 자료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매매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없더라도 우리 노란톡방에 고수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니까 왜 이렇게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브리핑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전 트레이딩 필살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이 필살기 조금 더 이야기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지금 입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방송 초반에 제공해 드렸던 이 단기 트레이딩 상품 지금은 어떤 흐름일지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나스닥 좀 매수해 보자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진입가로 15,480 그리고 목표가로는 15,594를 잡아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상황 마스터님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와, 참 자리에 안 주네요. 네, 이게 보시다시피 오늘은 제가 확실하게 뛰어왔습니다. 592.75. 우리는 594에서 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몇 틱이죠? 네 틱에 다섯 틱은 3, 4 맞나요? 다섯 틱. 하여튼 1.25포인트를 2.25포인트를 안 한, 1.25군요. 죄송해요. 594니까 5틱을 안 왔네요. 이 만약에 이게 노란톡방에 계셨으면 아마 이거 잡았을 겁니다. 내려갈 때 590이든 아니 585든 잡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확인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거 여기서 잡았으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550, 540 정도까지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많이 내려가면 500, 49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그다음에 9시 반에 지표 나왔을 때 한 번 들어가서 한 100틱 정도 가뿐하게 챙기고 나왔는데요. 설균 TV 방송만 없었다면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었는데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자리 아직 유효하냐? 살짝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605, 610까지.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좀 센스 있게 대처하신다면 아까 590을 드리려다가 605가 커버가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605, 6까지 그러면 11포인트면 이게 간당간당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들어갈 때는 손절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갈 거, 한마디로 먹을 게 있다 하더라도
뒤로 어디까지 밀릴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좌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으니까요.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게 밀릴 수 있습니다. 600, 605까지. 저희는 아까 620에서 매도를 쳤거든요. 네, 그래서 595까지. 여기 위까지 수익을 챙기고 나왔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아쉽지만 나머지는 노란톡방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스닥 트레이딩 좀 많이 아쉽지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은 아쉽게 지금 매도 진입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방송 이후에도 조금 더 유연한, 안전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이후에도 어떻게 시장 대응해야 할까 조금 더 자세한 얘기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공개 방송에서 그 해안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 공개 방송 함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노란톡 입장해 주셔서 그 안내 방법까지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입니다. 나스닥은 단기 매매로 오늘 양방향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수 전략으로 15,480포인트에 진입해 보시겠고요. 그리고 15,594포인트에서 매도 목표가 잡아보시겠습니다. 그리고 11포인트 손절 20포인트를 익절 라인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5일은 84달러 매수 25틱 손절 40틱 익절 라인을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슈틱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짧은 호흡으로 공략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차분히 5일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965달러, 익절은 30틱 이상으로 단기 매수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금요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아쉽다 하신다면 월요일 공개 방송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마스터님, 월요일 공개 방송 오시면 어떤 이야기 담아가실 수 있을까요? 일단 서울경제TV 그 신세계 리턴즈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순간중간 반영할 수는 없는 거고 반영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네, 소화해야 될 분량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월요일 공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일방보다는 쌍방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함께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내용 좀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분위기라 그랬죠. 지금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9월달 FOMC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조정을 줄 걸로 보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부분들 대응하시는 전략 네, 그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종목이 항생하고 나스닥인데요. 네, 9월 달에도 항생하고 나스닥은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오일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느냐 그 부분도 만약 그 시간이 된다면 노란톡방 또는 이제 공개 방송 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골드 같은 경우는 방금 자리가 왔다 갔고요. 수익을 챙기셨을 있었을 겁니다. 발음도 안 되네요. 예, 챙기셨을 수 있을 거고요. 나스닥은 좀 아깝게 됐고 네, 노란톡방에서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 공개 방송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10시에 열리는 공개 방송 입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어떻게 입장할 수 있는지 안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이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을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판단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도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